안녕하세요. 지원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KB 주간 부동산 동향 관련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보도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서울 아파트값이 확연한 보합권, 매수분이 뚝, 강남 3구 3주 연속 하락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종부세 관련돼서 어떻게 되냐, 공시지가가 굉장히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재산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매수자는 그러니까 매수자는 이 분위기 봐가지고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를 이 시기에 내가 해야 돼? 가격 낮추기 싫어.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일부 이제 좀 급하신 분들이 내놓는 게 거래가 되면서 3주 연속 하락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강남, 송파, 서초 이런 곳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싼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그동안 많이 안 올랐던 인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안산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거죠. 지금 투자는 하고 싶은데 분위기는 좀 이렇고, 그래서 그나마 가장 안 오른 곳들, 그런 곳들을 찾아가지고 일부 매수를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인다는 걸 좀 보고요. 계속 내용을 좀 보면 예, 서울 송파구 0.05%, 서초구 0.04%, 강남구 0.04%로 3주 연속 하락을 했다. 즉, 그 서울 매수 문의 지수가 71.5로 지난주보다 하락하며 매수 문의가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왔다 갔다 이런 시기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다녀보면 아무튼 지금 그동안 많이 안 올랐던 곳들은 어찌 보면 키 맞추기로 해서 계속 진행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가 오히려 그렇게 이후에 오를 만한 곳을 선점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보수적으로 좀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KB 부동산 리본 관련돼서,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전국의 매수 문의도 58.1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시장 관심이 좀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움직임들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자, 인천은 0.21%면 좀 상승을 꽤 한 거죠. 인천 0.21%, 경기 0.09%, 서울 모두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계속 줄어들다. 예, 물론 상승폭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면서 전체적으로 예, 경기도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계속 그렇잖아도 작년까지 이 코로나 문제 없어도 굉장히 좀 안 좋은 편이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예, 유동성이 좀 풀리고, 그다음에 최근엔 또 한국은행에서 무제한 예, 통화를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점차 시장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갈 곳 없는 것들이 그동안 안 올랐던 그런 지역들로 찾아 들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인천을 위한 5대 광역시, 대전만 다소 높은 편이고, 울산, 부산은 소폭 상승했고, 이런 와중에서도 울산, 부산은 소폭 상승했어요. 그리고 광주는 하락, 대구는 보합이다. 수도권에서는 예, 써있지만 세종과 충남만 상승했다. 충남, 예, 천안이나 이런 세종은 좀 상승을 했고요. 경북, 강원, 경남, 전북, 충북, 전남 모두 하락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수도권은 이렇게 주간 변동률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플러스 쪽 위에 있다. 이거 점차점 떨어져서 문제는 뭐냐면 이쪽으로 얼마큼 떨어지냐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그 다음에 전국은 또 이제 수도권하고 비슷한 양상이에요. 수도권이 50%를 좌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양상인데 5대 광역시는 약간 오른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간 변동률을 보면 인천이 굉장히 좋아요. 흐름이 인천이 좋고,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이렇게 좋다. 이 세 지역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자, 3주 연속 마이너스 강남 3구, 서울 대다수 보합권이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KB를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볼 것들은 이 뒤에 나오는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에 많이 상승을 했으면 그런 지역이 왜 상승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죠.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보합권 형성이 뚜렷해진다. 강남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 주간 변동률을 보면 구로 쪽, 노원 쪽, 관악 쪽은 상승을 한 거고요. 강남, 서초, 송파는 좀 하락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아직도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 좀 강남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동안 상승률이 높지 않거나 가격이 싼 지역들은 아직도 이제 조금씩 상승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구로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문의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문의는 당연히 감소했어요. 근데 가산 디지털 단지 및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까지 가까워 실수요 문의가 꾸준하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9억 이하의 서울 아파트 투자 수요도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다. 서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수도권도 중요한 건 뭐냐면 9억 이하, 9억 이상이면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가 뭐 많은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9억 이하는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단지 꾸준히 상승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는 뭐 부동산 규제 함께 하면서 코로나랑 매매 임대 시장이 모두 휴업 상태다라고 돼 있고, 재건축 단지들도 당연히 매매가가 하락세로 전환됐고, 여기는 사실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자, 경기는 상승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인천 상승세도 점차 둔화 중이다. 이거는 서울 수도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어느 지역이 상승을 그 가운데 하고 이런 지역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안양 동안구 0.43%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예요. 0.43이면 그 다음에 안산 상록구, 그 다음에 수원 팔달구, 부천 정도다 해서 지금 안양 동안구랑 안산 상록구, 수원 팔달구, 부천은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보시면 인천 남동구예요. 인천 남동구가 0.53%, 연수구, 중구가 상승했다. 지금 뭐냐면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남동구, 연수구, 중구까지 상승을 꽤 많이 했습니다. 다만 뭐냐면 인천 최근 4주간 상승률 이게 점점 둔화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경기 매매 상승률 상위 지역은 아까 좀 전에 보셨다시피 안양 동안구, 안산 상록구, 수원 팔달구, 부천, 군포 이런 곳들이 이제 지금 상위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또 이런 내용이죠. 자, 수원 팔달구는 GTX, 신분당선, 수원트램 등의 교통호재, 교통호재가 이런 집값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8달 8, 68, 19역, 건선 6구역 등 매교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진행으로 투자 수요가 꾸준하다. 지금 여기 보면 수원에서 가장 뜨는 곳 중에 하나가 매교동 일대에 분양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재개발로 해서 재개발되는 그런 분양하는 아파트들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수원역이 위치가 좋은데 그동안 사실 그 동탄 이신도시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많이 투자자들도 들어가고 입주 물량 줄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또 이제 오래된 이런 곳들이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새 아파트들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한 단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안구 정자동 학원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서동 일대 단지들, 화서동 같은 경우는 신분당성도 있고, 예, 학원가를 쉽게 이용한 화서동 일대 단지들, 예, 최근에 공매에 나온 수원 SK뷰 정자동, 여기도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를 제가 볼 수 있더라고요. 호갱론에 가서 보니까 이처럼 이런데 장안구 정자동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출퇴근 용이한 수원 역세권 단지들은 실수요자도 매수도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또 수원 역세권 단지들 근처는 또 뭐냐면 수인선이 또 개통이 되면서 그런 호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천 연수구죠. 인천 연수구는 GTX B 노선이 예비타선 조사 통과로 인한 기대감과 송도 일대 단지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그리고 높은 호까지 다시 나오는 상황이다. 송도가 요즘 분위기 굉장히 좋죠. 송도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 옆에, 예, 연수구의 다른 곳들도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 써있죠.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분양 단지로 인해 주변 기존 단지들의 가격도 동반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뭐냐면 새로 이렇게 아파트가 분양을 했을 때 분양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 일대에도 같이, 예, 호재를 받고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전세 가격은 보시면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2%가 미미하게 상승한다라고 돼 있고, 서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 전세가가 좀 상승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예, 당연히 매매 수요도 줄어드는 데다가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 상승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래프는, 전세 상승률도 그렇게 크지 않다. 요즘 강남이나 이런 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데가 대전, 울산, 인천, 경기네요. 이런 지역들이 지금, 어때요? 예, 이런 지역들이 아직도 상승을 한다. 결국은 뭐냐면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한다. 이런 원리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예, 여기 전세 상승률이 높은 경기도 지역, 수원, 장안구, 안양, 동안구, 영통구, 화성, 파주. 이 파주는 좀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그 지역들은, 예, 매매 그 상승률도 좋은 지역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수 우위 지수,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는 것은 살려는 사람이 많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살려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 강도가 높아지면 결국 뭐냐면 매수 지수가 높아지면 매매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가 땅짓고를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KB 주간 매매 가격 증감률 순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남동구가 최근에 보시면 여기 남동구가 여기서 이 부분이 갑자기, 예, 상승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렇게 올라가죠. 굉장히 크게.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인천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최근에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예,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보면, 예, 쉽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시 보시면 그 다음에 안양구 동안구도 한번 볼까요? 예, 동안구도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예,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관성이 생기면 쉽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즉 뭐냐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당분간은 그래도 안양 동안구가 좀 더 분위기를 잡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산 상록구도 보시면, 예, 상록구는 그동안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 좋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예, 좋은데 이것도 이렇게 약간씩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안산 상록이 그동안에 그 분위기 별로 안 좋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최근에 예, 안산에, 예, 그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다음에 예, 대전 중구 연수구도 한번 볼까요? 연수구도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 예, 분위기가 인천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수원 팔달구, 대전 서구 팔달구도 한번 볼까요? 팔달구는 예, 여기서부터 꽤 많이 예,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보면 대전 동구, 북구, 경기도 부천시, 대구 남구, 군포, 수원 장안구, 성남 수정구, 예, 고양시 덕양구도 이제 보면 덕양구가 나오는데 덕양구도 최근에 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이 땅짓거나 이런 데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예, 발표된 KB 주간 매매가 상승률과 그 다음에 전세가격 증감률 이걸 보고 했는데 KB 보고서를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내용들이 좀 줄기도 하고 좀 그렇게 계속 보는데 제가 약간 그 활기가 좀 없어진 것 같은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부동산 투자는 이럴 때 약간 좀 주춤할 때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하고 임장도 다니실 수 있으면 다니시는 게 굉장히 나중에 투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코로나 시기 때 오히려 이제 뭐 공부는 열심히 하되 투자는 약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언제 이게 끝날지 잘 모르거든요. 결국은 백신이 나와서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걸리더라도 쉽게 그 백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돼서 그게 이제 그 뭐 그 한 나라나 도시를 이렇게 그 예전에 우리가 신종플루 때도 마찬가지로 타미플루가 이제 그 개발이 돼서 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잠잠해졌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이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백신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이럴 때 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며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